오늘은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민회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두 분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허 소장님. 예. 목소리 실종 사건. 지금 목소리 나오세요? 예,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요. 아니 왜 성대가 왜 부으셨어요? 뭐 환절기인 것도 있고 일정도 좀 빡빡하고. 아이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그 마이크 볼륨 높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고. 이준석 위원장. 네. 제가 지금 노원병 당협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되셨네요. 이거 하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영전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당비 오르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이제 30만 원 내라 그러고 이제 당비 오르는 겁니다. 아, 이제. 최고위원 30만 원이나 내요? 저희 규정을 아직까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예. 50만 원이었던가 더 냅니다 이게. 예. 아니, 받는 게 아니라 내요? 그것도 원내가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원외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원 내면은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야, 그렇습니까? 네. 딱히 좋을 건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바른정당 시작하고 나서 당직을 안 맡겠다 그랬어요. 여직원에서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인재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저는 뭐 당직 하든 안 하든 바른정당이 있으니까 이거 당직 조그만 걸 속된 말로 팔아가지고 누구 좀 주자. 인재 영입 좀 데리고 해오라 오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적어도 최근에 이제 자강론을 갖고 이제 뭐 다툼이 있잖아요.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렇게 했을 예, 때 저는 이젠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자강론자니까 예, 그래서 한번 가서 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당비 30 내지 50 내면서 내가 가겠다. 어제 갑자기 이제 이용래 대표가 하라 그래가지고 왜 당비도 확인해봐야 되는지 얼마인지 이제 빨리 가서. 그거 확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 변화가 있었던 두 분과 함께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부터 가보죠.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누구? 저는 하한가를 사실 꼽으면서 이번에 고민 많이 했는데 국민의당 호남계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계가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요? 예, 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님과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저희 하한가에 구청장이 온 건 처음이에요. 구청장은 처음이네요, 정말. 아니, 허성무 소장님. 그러니까 신현희 구청장하고 탄핵 반대 세력은 이미 사실은 좀 탄핵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사실상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장 폐지됐는데 또 장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외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한가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말도 잘 만드세요. 어제 신현희 구청장이 그러지 않아도 떠들썩했습니다.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예. 뭐 저기 구청장 하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화제를 많이 일으킨 분도 드뭅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화제를 일으킬 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하고 싸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 그것이 주로 이제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싸워 나왔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구청 예산 횡령 배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강남구의 어떤 직원이 구청 예산을 개인적으로 썼다 횡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횡령으로 조사를 받는데 보니까 신현희 구청장도 거기에 연루가 된 의혹이 있더라. 이러면서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건데 어제 뉴스 검색어에 올랐던 이유는 그 전산실의 직원이 증거인멸을 하는 걸로 보이는 어떤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CCTV에 같이 나타났던 거죠. 예. 그 장면 그래서 뭐 전산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CCTV에는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삭제한 자료가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청장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구청장이 과연 있을까? 있었던가. 처음 듣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의 화제를 일으키면 상한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나쁜 의미의 그 화제만 일으키고 있어서 하한가로 오늘 한번 잡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신현희 구청장. 뭐 사실 뭐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에 다가오니까요. 뭐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현희 구청장들이 3선 도전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남구라 하더라도 이제 신현희 구청장의 3선 구도에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강남구청이야말로 예.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이죠. 그렇죠. 이런데 구청장이면은 지방 행정에 가장 모범적인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범적인 내놓은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뭔가 자꾸 정치와 연루되고 예. 또 그 속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고 예. 싸움이나 하는 그런 구청장. 구설수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나 뭐 이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절반은 정치인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행정가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에 이제 경도되면서 그것도 이제 구설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는 뭐 삼선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든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짜 세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훌륭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가, 요걸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는요, 이제 그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하기 참 쉬운 곳인 게 뭐냐면은 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억제책을 내놨잖아요. 예, 예. 여기 지금 뭐 음마아파트 단지 이런 거 부착해가지고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예. 내년엔 누가 선거를 나오든지 간에 또 된다. 보수 세력에서 또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은 예. 한 단지마다 10,000표씩 있거든요. 이게 집값으로 선거된다. 뒤집어 말하면 신현희 구청장이든 아니면 또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결국에는 뭐 단순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권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남구청장 또는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송파구는 무너져도 강남구는 안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보수 정당에는 대구 경북보다 강남 3구가 더 좋다, 더 편하다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남 가면은 그러니까 강남구의 국회의원진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강남에 가면은 선거 운동을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예. 와, 할 게 없다. 오히려 마이크 틀면 표 떨어지니까 이 동네는. 예. 집값 얘기하면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네가 왜 확성기 틀고 다니냐고 이제 할 수 있는 동네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실제로 농담 쪽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남구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면은 보통 다른 곳에 지원 유서로 나갑니다. 그래요. 아주 그래서 대한민국 속에 또 다른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구민들이 지금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다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강남 가불병 있으면 을 빼놓고 갑병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거 나갔을 때 대구보다 보통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신현희 강남구청장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현희 구청장이 또 공천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역학 구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전략공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은 교체하고 그러겠죠. 드는 사람을 그렇죠. 넣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말대로 그렇게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열심히 신현희 구청장이 밀었느냐, 그의 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열심히 대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대표 한번 했지만은 당대표 대표할 때 국회의원 선거 4달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고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면서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내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친박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6월 지방선거 한 4-5달 앞두고 한번 친박이 세게 들이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홍준표 대표가 행사할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대5 이하로 봅니다. 저는. 5대5 이하로 본다고요? 친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둔감한 집단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 집단적 지성 정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라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집단적 생존 본능이 있어요. 지성이 아니라. 친박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다. 홍준표 대표가 진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휘두를 수 있을 것이냐? 50% 이하로 본다. 야,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이준석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호남계를 하한가로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뭐 이거 이번엔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안철수 대표가 과반할 거다 1차 투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가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지난번에 표현했지만은 지방선거를 예를 들어 정동현 천정배 의원 같은 그런 호남계 간판으로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간판으로 치르고 싶습니까?라고 이제 국민의당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예. 거의 뭐 99%가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낫다. 안철수지. 예.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예. 이제 사실 정동영 후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은 아닐 것 같지만은 27% 나왔죠?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공세가 셌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예. 당신은 뭐 서울시장이나 나가라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과반을 처음에 득표해버리면서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중미당 내에서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호남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반대했던 호남계는? 이제 반대했던 호남계가 반대했던 이유는 예. 결국 안철수 대표가 세다는 거죠. 세니까 이제 뭐 나오지 마라 중도 사퇴라 이런 이야기 계속 한 거고 그것은 사실상 내가 이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득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우 50%를 넘겼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이제 이준석 의원은 50% 가반을 넘겨서 아주 압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표현의 차이긴 한데 예. 그것은 결국 호남계의 48, 9%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의 기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나가달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역구 숫자라 보면 호남이 많지는 않습니다. 호남에 이제 뭐 대의원이나 당원은 가반이 된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지역구에서 그 당원들의 모습은 역시 안철수 얼굴이 더 낫다는 게 이제 일단 판정이 된 거죠. 그 말이 중요하네. 그래도 안철수.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51 달랑달랑 나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이제 이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사실은 과거에 한번 이렇게 물갈이 돼야 될 의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당을 깨어서 나가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한 번 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뭐 이제 이제는 한계상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저는 당대표 선거는 둘째치고요. 예. 최고위원 선거 정도는 그래도 호남계에서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싹쓸이 당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홍준표 대표랑 다르게 안철수 대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예. 첫 선거가 될 겁니다. 의외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그 정치를 이제 한 5년, 6년 하면서 예. 자기가 제대로 이제 자기의 공천을 해볼 기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혁 공천 형태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안철수 대표 한번 또 이제 도약이냐 아니면은 또 추락이냐의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계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당 뭐 이렇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그거는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 개혁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예. 호남부터 해야 됩니다. 호남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연 현역 의원들 중에서 안철수계가 아닌 분들이 있는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 군수 도의원부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이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개혁 공천한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그 시도당에서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이 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물론 전략공천 일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전략공천과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인 뭐 공천권 행사에 들어가면은 평지 풍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압도적인 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안철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도 뭐 휘두르지 못할 거다.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국민의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 호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출마하시는 분도 호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 호남에서 공천 못 받은 분, 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직 인선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전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스펙 쌓기를 이제 도와준 다음에 대거 이제 시장 군수급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 지금 두 분이 각각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오늘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상한가 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허성모 소장님. 예, 저는 YTN의 복직 기자들을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YTN에 어제 눈물 흘리면서 복직한 기자들, 노정명 기자 외에 그분들, 이준석 위원, 최고위원. 예, 저는 뭐 3당 연대론 이렇게 했습니다. 3당 연대로는 상한가로. YTN 복직 기자들 얘기부터 좀 해보죠, 소장님. 예, 뭐 우리 언론에 뭐 해직 기자들의 해직 역사가 많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때에 뭐 동아 기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해직과 고통이 있었고, 그다음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 통폐합과 또 기자들이 엄청난 해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또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어떠한 그 독재 권력도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론은 맞아요. 그 어려움을 뚫고 국민들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노종면, 조성호, 현덕수 이 세 분이 복직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언론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줬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뭐합니까? 어렵고 그렇죠.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꽃을 피워내는 것이 이번에 복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 복직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예. 자유와 민주주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KBS, MBC에서도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투표를 오늘까지 해요. 총파업으로 갈지 말지. 지금은 그냥 제작 거부 상황인데 아예 총파업을 하는. KBS는 2월에 총파업 투표를 이미 해서 그게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오늘 총파업 가자라고 결론이 나오면 9월부터 KBS, MBC가 동시 총파업으로 갑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MBC랑 KBS의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제 모토를 걸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정해진 사장 임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장을 쫓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김지철 사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태에 대해서 MBC 경영진 측이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MBC 1노조가 이제 55% 정도는 비율이고 나머지 이제 대체 인력이 35% 정도 되는 인력으로 애초에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나운서도 이제 특수하게 고용해서 계약직으로 다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파업에는 버틸 거다. 대한 대비도 자체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업에 대한 경영진 대비도 자체는 2012년에 그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도 지난 9년간 너무 해직 기자들이 많았고 다행히 많았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기자들 자체도 있지만 민심 자체가 그렇죠. MBC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불신을 못 견디는 거지 기술적으로 대비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로 3당 연대론 이건 뭐예요? 그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뜨잖아요. 예. 하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너무 가혹한 얘기고 예. 안 뜨잖아요.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정치 거기도 자각론이 실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 구도상 이제 연대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대표가 띄우기 좀 민망하잖아요.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최근에 말 안 하던 분들이 막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바른정당과 연대할 수 있지만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킬 수 있다 이런 군불대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게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급하다는 반증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보면 지난주 갤럽 조사 한번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지금 뭐 바른정당이 서울에서 1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7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활로를 정치공학적으로 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뭐 바꾼 게 뭐냐 지금. 지금 뭐 개혁한다고 홍준표 대표 들어가신 지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2달이면 진짜 개혁 그래도 몇 번 했을 텐데 와가지고 뭐 유석춘 위원장 이런 분들 혁신위 하면서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만 뭘 바꿨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점에 놓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던 나경원 의원 나오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요. 2년보다도 당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론상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지 그렇죠. 기반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누가 양보할 거냐. 매우 이건 어렵습니다. 뭐 아주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군부를 떼서 연기는 올리지만 결코 따뜻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연대를 제시하는 격인데 사실은요. 예,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난번에 단독으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이 다급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YTN 복직 기자와 3당 연대론, 하한가 보도에는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당 호남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죠. 목소리 회복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다음 주에는 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두 분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허 소장님. 예. 목소리 실종 사건. 지금 목소리 나오세요? 예,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요. 아니 왜 성대가 왜 부으셨어요? 뭐 환절기인 것도 있고 일정도 좀 빡빡하고. 아이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그 마이크 볼륨 높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고. 이준석 위원장. 네. 제가 지금 노원병 당협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되셨네요. 아, 이거 하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영전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당비 오르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이제 30만 원 내라 그러고 이제 당비 오르는 겁니다. 아, 이제. 최고위원 30만 원이나 내요? 저희 규정을 아직까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예. 50만 원이었던가 더 냅니다 이게. 예. 아니, 받는 게 아니라 내요? 그것도 원내가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원외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못 내면은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야, 그렇습니까? 네. 딱히 좋을 건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바른정당 시작하고 나서 당직을 안 맡겠다 그랬어요. 여직원에서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른정당 인재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저는 뭐 당직 하든 안 하든 바른정당이 있으니까 이거 당직 조그만 거로 속된 말로 팔아가지고 누구 좀 주자. 인재 영입 좀 데리고 해오라 오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적어도 최근에 이제 자강론을 갖고 이제 뭐 다툼이 있잖아요.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렇게 했을 예, 때 저는 이젠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자강론자니까 아. 예, 그래서 한번 가서 예. 보통 다른 곳에 지원 유세로 나갑니다. 그래요. 아주 그래서 대한민국 속에 또 다른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강남 구민들이 지금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다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강남 가불병 있으면 을 빼놓고 갑병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거 나갔을 때 대구보다 보통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신현희 강남구청장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현희 구청장이 또 공천받을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역학 구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전략공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하. 안 드는 사람은 교체하고 그렇겠죠. 드는 사람을 그렇죠. 넣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말대로 그렇게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열심히 신현희 구청장이 밀었느냐 그게 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열심히 대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하게 작용할 유리하지 수도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대표 한번 했지만은 예. 당대표 대표 할 때 국회의원 선거 4달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고 하니까 예.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면서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내줬잖아요. 예. 이번에도 지금 친박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6월 지방선거 한 4-5달 앞두고 한번 친박이 세게 들이받을 겁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다는 공천권을 얘기? 홍준표 대표가 행사할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대5 이하로 봅니다. 저는. 5대5 이하로 본다고요? 친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둔감한 집단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 집단적 지성 정도는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단 지성이라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집단적 생존 본능이 있어요. 지성이 아니라. 네. 친박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다. 홍준표 대표가 진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휘두를 수 있을 다 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에 이제 경도되면서 그것도 이제 구설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는
뭐 삼선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든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짜 세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훌륭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는요, 이제 그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하기 참 쉬운 곳인 게 뭐냐면은 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억제책을 내놨잖아요. 예. 여기 지금 뭐 음마아파트 단지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예. 내년엔 누가 선거를 나오든지 간에 또 된다. 보수 세력에서 또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은 예. 한 단지마다 10,000표씩 있거든요. 이게 집값으로 선거된다. 뒤집어 말하면 신현희 구청장이든 아니면 또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결국에는 뭐 단순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권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남구청장 또는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송파구는 무너져도 강남구는 안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보수 정당에는 대구 경북보다 강남 상구가 더 좋다, 더 편하다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남 가면은 그러니까 강남구의 국회의원진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강남에 가면은 선거 운동을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예. 와, 할 게 없다. 오히려 마이크 틀면 표 떨어지니까 예, 이 동네는. 예. 집값 얘기하면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네가 왜 확성기 틀고 다니냐고 이제 할 수 있는 동네니까. 예. 공부해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실제로 농담 쪽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남구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면은 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당비 30 내지 50 내면서 내가 가겠다. 어제 갑자기 이제 이용래 대표가 하라 그래가지고 왜 당비도 확인해봐야 되는지 얼마인지 이제 빨리 가서. 그거 확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 변화가 있었던 두 분과 함께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부터 가보죠.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누구? 저는 하한가를 사실 꼽으면서 이번에 고민 많이 했는데 국민의당 호남계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계가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요? 예, 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님과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저희 하한가에 구청장이 온 건 처음이에요. 구청장은 처음이네요, 정말. 아니, 허성무 소장님. 그러니까 신현희 구청장하고 탄핵 반대 세력은 이미 사실은 좀 탄핵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사실상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장 폐지됐는데 또 장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외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가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말도 잘 만드세요. 어제 신현희 구청장이 그러지 않아도 떠들썩했습니다.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예. 뭐 저기 구청장 하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화제를 많이 일으킨 분도 드뭅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화제를 일으킬 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하고 싸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 그 시주로 이제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싸워 나왔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구청 예산 횡령 배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강남구의 어떤 직원이 구청 예산을 개인적으로 썼다 횡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횡령으로 조사를 받는데 보니까 신현희 구청장도 거기에 연루가 된 의혹이 있더라. 이러면서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건데 어제 뉴스 검색어에 올랐던 이유는 그 전산실의 직원이 증거인멸을 하는 걸로 보이는 어떤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CCTV에 같이 나타났던 거죠. 그 장면 그래서 뭐 전산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CCTV에는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삭제한 자료가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청장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구청장이 과연 있을까? 있었던가. 처음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의 화제를 일으키면 상한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나쁜 의미의 그 화제만 일으키고 있어서 하한가로 오늘 한번 잡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신현희 구청장. 뭐 사실 뭐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에 다가오니까요. 뭐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현희 구청장도 이제 3선 도전을 할 텐데, 현재 생각에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남구라 하더라도 이제 신현희 구청장의 3선 구도에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강남구청이야말로 예.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이죠. 그렇죠. 이런데 구청장이면은 지방 행정에 가장 모범적인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범적인 내놓은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뭔가 자꾸 정치와 연루되고 예. 또 그 속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고 예. 싸움이나 하는 그런 구청장. 구설수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나 뭐 이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절반은 정치인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행정가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